안녕하세요. 여우별의 희자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김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처음엔 읽었는데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단편집처럼 중구난방한 어떤 괴담 같은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막 넣어두고 중간중간에 주인공들의 그 대략적인 서사에 대한 이야기, 왜 만났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찾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름도 A씨, B씨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O씨. 근데 다만 주인공이랑 약간 주연들 이름 조금 나오긴 해요. 일단 소설의 처음 시작은 대뜸 이상한 계단부터 톡하니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지만 어쨌든 짧은 단편 하나를 읽는 거라서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긴 합니다. 잡설이 많았으니까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세쓰지라는 어떤 나이가 많은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오자와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면서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넣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오자와 이 사람은 편집자고요. 세쓰지는 글을 써서 돈을 받는 약간 소설가라고 할게요. 뭔가 아니면 기고하는 작가, 통틀어서 작가인데 이 오자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영화 동아리에서 같이 만났대요. 공포 영화 동아리, 오컬트 이런 쪽으로 글을 많이 기고하다 보니까 영화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 사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대요. 세쓰지네 보다 거의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갓 대학생일 때 만났는데 어느덧 이 오자와라는 사람이 편집장으로 어떤 오컬트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게 돼서 자기가 신입 편집장을 맡게 됐는데 이상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이 책을 그동안 과거로 옛날에 냈었던 자기가 맡은 오컬트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괴담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어느 지역에서 땡땡땡땡땡으로 나와요. 동그라미 5개. 어느 지역에서 다 연관된 이야기더라. 내용은 다 틀리고 장소도 다 틀린데 그게 바로 김키지방이겠죠? 이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파헤쳐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걸 파헤치다가 소식을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괴담의 큰 줄기를 얘기하자면 이 큰 줄기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재밌으면 큰 줄기를 잘 못 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알았다면 공부를 잘했겠죠. 어떤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동쪽과 서쪽? 동쪽과 서쪽이라고 해봅시다.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이 큰 산맥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 지방은 아예 다른 지방? 이쪽 지방은 아예 다른 지방이래요. 일본말로 하면 현. 그래가지고 이 산에 대한 괴담이 있는데 둘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산맥이 나눠진 다른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동쪽 지방엔 약간 뭔가 사건들이 많아. 행방불명됐다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쫓긴다던가 약간 실화 괴담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이 서쪽 괴담에는 뭔가 진짜 괴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유령 아파트에 대한 괴담인데, 이 아파트에 어떤 빨간 여자가 출몰한다더라, 아니면 마치로상이라는 그런 놀이가 유행한다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점프하는 여자, 그런 괴담들이 있고, 그 끝으로 갈수록 어떤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이상한 돌이 나오면서, 이 이상한 돌이 마시로 사마라고 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 스피리츠 스페이스라는 사이버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어떤 돌을 두고 절을 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시로상의 돌이었다더라. 그래서 끝에 가면은 모든 내용이 약간 연관되게끔 그렇게 서사가 짜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각기 다른 하나의 괴담들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 이거는 괴담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있었던 사고 내용들을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어떤 초등학교 여자가 행방불명 되는데 어떤 남자가 감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지 않을래? 라던가, 아니면 산에 데려가겠다라면서 납치해서 여대생이라던가 초등학생이라던가, 나이는 제각각인데 납치해 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이. 그리고 뭐 이상한 댓글이라는 괴담도 있는데, 어떤 불법 사이트, 야한 동영상 사이트를 어떤 회사원이 보는 게 취미였는데, 이 불법 사이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건 안 남기잖아요. 이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의 그 홈페이지 또 어딘가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거다 보니까 보통은 댓글이 없는 게 많은데, 여기서 통째로 베껴오다 보니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쁘군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원이 장난으로 어느 날, 감사합니다, 나는 이 배우 땡땡땡땡입니다, 매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남겼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감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잊어먹고 있는데, 또 그 여자에 대한 불법 동영상, 에로비디오 동영상을 떠가지고 갑자기 그 회사원이 생각이 나서 댓글을 딱 봤더니, 그 이상한 변태 아저씨가 왜 안 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자기 집 주소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봤더니 웬 신사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괴담이 끝났는데, 거동 수상자 정보, 뭐 이런 실제 사건, 수상한 남자가 여자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 집단 히스테리 사건 해가지고 어느 중학생들이 뭐라 그러죠? 담력시험? 그 수련회? MT를 갔는데 밤에 어떤 사람을 보고 기절을 했는데, 여자애들만 집단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더니 그 중에 한 여자애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 아니면 아니야 행방불명 됐다, 나는 산에 갈 거야, 이러더니 그 여자애가 행방불명 됐다. 그래서 공통점이 어떤 남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산에 오렴 감이 있단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한 블로그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매일매일 바이크 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담은 블로그였는데, 어느 날 블로그의 글들이 싹 다 지워지고 비밀글만 하나 남았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한 산에 올라가는 걸 사진을 찍었다더라. 그 다음날 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그 블로그가 없어졌다더라. 그런 산에 관한 괴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할아버지 남편도 죽고 자식은 이제 성장해서 도시로 나가서 아파트에 살았는데 되게 온화한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자식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뭐 기다리고 있다 이상한 말을 하면서 평소같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떨어져 자살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더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사람이 기괴해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아파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같은 지역인가 봐요. 어떤 남자는 거기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동네에서 쿵쿵쿵쿵 뛰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뛴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애가 그 손을 들고 쿵쿵쿵쿵 베란다에서 뛰고 있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집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이사를 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빨간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괴담이 나오다가 그 나머지 괴담은 뭐였지? 스피리추얼 스페이스라는 그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 전에 스티커 괴담이 나와요. 어느 날 막 경비하는 어떤 아파트의 어느 구역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여있는 거예요. 도리 가운데 괴상한 슬렌더맨 같은 사람이 있고 그 가생이에 여자가 적혀있던 여자 계집 여자가 적혀있는 그런 이상한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여있어서 이게 뭘까 찾아보다가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사이비 종교가 세운 어떤 양로원에서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취재하다가 보니까 어떤 돌에 대고 절을 하고 있다던가 근데 그 돌이 마시라 사마였는데 이렇게 해서 끝에서는 결국 엔딩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인데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내가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엄청 재미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영화랑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영화 못 봤음? 어쨌든 이 괴담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지 않고 스포를 할게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 괴담이 파헤쳐지는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그 엔딩에 대해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괴담이 중요하거든요. 그 나중에 뭐 세스지의 정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재밌는데 엔딩은 뭐였냐면은 링이었어요. 영화 링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너는 하지 않은 게 뭘까? 이렇게 링에서 여자 주인공은 살고 옆에 같이 저주를 풀려고 도와주던 남자 주인공은 죽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은? 나는 살았는데 파헤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비디오를 보여줬어. 그땐 비디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산 거예요. 그 남자는 죽었고. 그래서 이 괴담을 퍼뜨리는 게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세스지. 자기한테 이 귀신이 붙어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퍼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악몽이 자꾸 시작되고.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한 마치 초등학교의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를 다 알면 안 된다 라는 말처럼 이 괴담을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게시판 스레처럼 이렇게 글을 올리거든요. 그게 엔딩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괴담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어디서 봤냐면 밀리의 서재에서 봤고요. 책으로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오디오북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자, 책으로 다 읽고 오디오북으로 한 번 읽고 재밌었습니다. 추천.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용 줄거리를 줄줄이 설명을 안 해서 일찍 끝났네. 그럼 안녕. 끝.